피부는 겉보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피부 속 깊은 곳에서부터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밀려온다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멈추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7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이라면 우리 몸의 특정 세 곳에서 느껴지는 가려움의 진짜 의미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병원에서도 미처 다 설명해 주지 못하는 내 몸속 아주 깊고 은밀한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발진이나 붉은 두드러기 하나도 없으니 그저 세월이 흘러 피부가 메마르고 건조해졌으려니 짐작하며 보습제만 듬뿍 바르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오랜 세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경고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멀쩡한 피부 밑바닥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가려움의 정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75세 김광식 어르신의 뼈아픈 사례를 먼저 하나 들려드리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에 험한 산을 거뜬히 오르내리실 만큼 아주 정정하고 기력이 넘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가려움이 그분의 일상을 서서히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정강이 부근이 조금 가렵다 싶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려움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와 나중에는 손바닥까지 무섭게 번져 나갔습니다. 참다 못해 동네 피부과를 여러 번 찾아가 보았지만 의사는 그저 노화로 인해 피부가 조금 건조해졌을 뿐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값비싼 연고를 구해다 바르고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보습제를 매일같이 온몸에 덧칠하며 3개월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움은 조금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피부 속에서 수만 마리의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불쾌함의 단일 분도 편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피가 나도록 박박 긁어보아도 속 시원해지기는커녕 얇아진 피부만 붉게 부어오르고 상처가 날 뿐이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김 어르신이 헬쑥해진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저는 피부 상태를 살피는 대신 지체 없이 몸속 깊은 곳의 장기들을 검사해 볼 것을 강력히 권유했습니다. 며칠 뒤 나온 검사 결과는 참으로 참담했는데 안타깝게도 어르신의 신장 기능은 이미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뚝 떨어져 있었고 맑아야 할 혈액 속에는 온갖 노폐물과 독소가 가득 차 숨을 헐떡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김 어르신이 그저 값비싼 보습제 하나에만 의지하며 견뎌냈던 그 3개월이라는 시간은 훗날 돌이켜 보았을 때 너무나도 뼈 아프고 원통한 침묵의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몸은 내부의 거대한 장기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병마가 들이닥치기 전에 가려움이라는 아주 미세하고도 절박한 신호를 통해 끊임없이 구조 요청을 보내곤 합니다. 실제로 2018년 미국 의학협회 피부과학회지라는 권위 있는 학술지에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가 우리의 뇌리를 강하게 때립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적인 가려움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간암이나 담도암, 그리고 혈액암과 같은 무시무시한 암에 걸릴 확률이 크게 치솟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위험성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무려 6배까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 세계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노화로 인한 단순하고 가벼운 불편함이 절대 아니며 암이나 뱃속 장기의 중대한 이상이 겉으로 명확히 드러나기 일련해서 2년 전에 우리 몸이 필사적으로 띄워보내는 최후의 예고장과도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간절한 신호를 제때 올바르게 읽어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병마의 씨앗을 발견하고 완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밤 나를 괴롭히는 이 가려움이 그저 지나가는 가벼운 건조증인지 아니면 내 몸속 깊은 곳 장기들이 피를 토하며 지르는 비명인지 도대체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슴속에 깊이 새겨 두셔야 할 숫자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6이라는 숫자입니다. 처음 가려움이 시작된 지 6주라는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이미 단순한 피부 겉면의 문제를 아득히 넘어선 심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이렇게 6주 이상 끈질기게 지속되는 가려움을 만성소양증이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분류하며 이때부터는 연고를 바를 것이 아니라 내과적인 원인을 집요하게 추적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부디 당부하건대 억지로 긁어서 그 순간의 괴로움을 모면하려 하지 마시길 바라며 긁는 행위는 피 속의 독소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속도를 결코 늦춰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약해진 피부 장벽에 깊은 상처를 내어 외부의 흉악한 세균들이 무혈 입성하게 만드는 끔찍한 감염의 통로를 열어줄 뿐입니다. 오늘 저는 평생을 환자 곁에서 보낸 의사로서 여러분께 우리 몸의 거대한 정수기인 간과 신장 그리고 생명의 숨결이 드나드는 폐와 혈류가 조용히 그려내는 가려움의 비밀 지도를 하나씩 펼쳐 보이려 합니다. 과연 어느 신체 부위가 미친 듯이 가려울 때 우리 몸에 어떤 장기가 병들어 가고 있음을 의심해야 하는지 그 명쾌한 원리를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왜 하필이면 하루 중 특정한 그 시간이면 유독 참을 수 없이 가려움이 폭발하는 것인지 그 숨겨진 인체의 신비와 섭리를 지금부터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작고도 거대한 지식을 가슴에 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남은 여생을 질병의 공포에서 벗어나 훨씬 더 건강하고 평안하게 영위하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돋보기를 들고 내 몸속 깊고 어두운 곳에 숨겨진 그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 준비가 되셨는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이야기가 캄캄한 밤바다를 항해하는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건강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밝은 등대 불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의학 탐험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라도 오늘 들려드릴 이 생명줄 같은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과 관심 한 번이 더 많은 연로하신 어르신들께 이 귀하고 절박한 정보를 널리 전달하는 데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평소에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며 무심코 넘겨버렸던 신체 부위들이 도대체 얼마나 무섭고도 은밀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그 첫 번째 장막을 걷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몸의 뒷면인 등 쪽에서 느껴지는 기분, 나쁜 가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불길한 징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항목의 결론부터 지체 없이 명확하게 선언해 드리자면 날개뼈 사이에 등 상부 쪽이 지속적으로 가렵다면 가장 먼저 폐의 건강 상태와 혹시 모를 악성 종양의 존재를 의심해 보셔야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광식 어르신 역시 처음에는 그저 등이 근질거리는 것을 두고 효자손 하나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될 가벼운 증상이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쉴 때보다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숨이 찰 정도로 조금 빠르게 걸을 때마다 등 쪽의 가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심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것은 절대 날씨가 건조해서 생기는 단순한 피부병이 아니며 우리 인체의 중심 기둥인 척추에는 수많은 굵고 가는 신경들이 마치 웅장한 나무의 장아지처럼 뻗어나와 온몸 구석구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등 상부인 양쪽 날개뼈, 주변은 흉추 3번에서 7번까지의 신경 다발이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아주 예민하고 중요한 구역입니다. 그런데 만약 폐 안쪽 깊숙한 곳에 몹쓸 종양이 자라나거나 염증으로 인해 림프절이 퉁퉁 부어올라 이 흉추 신경 줄기를 압박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뇌는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뇌는 폐 안쪽에서 발생한 심각한 병적 자극을 착각하여 마치 등 쪽 피부 겉면이 가려운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끔찍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걷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호흡량이 급격히 많아지는 활동을 할 때 폐의 팽창과 수축 움직임이 커지면서
주변 신경을 더 강하게 짓누르고 자극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숨을 크게 쉴 때마다 등 쪽의 가려움이 마치 불꽃이 튀듯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등 뒤로 손이 잘 닿지도 않는 아주 깊은 곳이 마치 벌레가 살갗을 파고들며 기어 다니듯 가렵고 거기에 더해 마른 기침까지 조금씩 섞여 나온다면 단 하루도 주저하지 마셔야 합니다. 즉시 가까운 큰 병원으로 달려가 흉부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예약하시고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 원인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가벼운 피부의 투정이 아니라 숨을 쉬고 생명을 유지하는 통로인 폐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너무나도 절박하고 슬픈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항목의 결론을 이어서 무겁게 선언해 드리자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나온 직후에 전신이 바늘로 찌르듯 따갑고 가렵다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피부가 남들보다 예민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핏줄 속을 흐르는 혈액의 농도가 끈적끈적하게 너무 진해졌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샤워를 마친 후 물기가 피부에 닿았던 자리가 유독 따끔거리며 붉어지고 1시간도 차에 지나지 않아 저절로 진정되는 이 기이한 증상을 의학계에서는 수성 가려움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혈액 속에 산소를 나르는 적혈구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일종의 무서운 혈액암인 진성적혈구 증가증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하고도 전형적인 초기 신호입니다. 맑게 흘러야 할 혈액 속에 세포가 너무 많아져 탁해지면 피부가 물과 접촉하는 그 짧은 순간 피부 밑에 특정 면역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흥분하며 날뛰게 됩니다. 이때 이 세포들은 가려움을 유발하는 강력한 화학 물질을 폭탄처럼 뿜어내어 온몸의 신경을 미친 듯이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물에 피부가 닿은 직후 5분에서 30분 사이에 그 고통스러운 증상이 가장 심해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를 그저 수돗물에 섞인 소독약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혹은 새로 산 비누나 바디워시가 내 체질과 맞지 않는다며 엉뚱한 제품만 계속 바꿔가며 병을 키우고 방치하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참으로 많아 의사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피가 무려처럼 끈적해지고 쓸데없는 세포가 혈관 속에 넘쳐나면 어느 순간 혈관이 꽉 막혀버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쓰러질 위험도 함께 치솟게 됩니다. 그러니 샤워 직후에 찾아오는 불쾌한 가려움은 그저 물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당장 병원에 가서 혈액 수치를 꼼꼼히 확인하라는 내 몸의 엄중한 명령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이 화끈거리고 전신이 이유 없이 가렵다면 우리 몸의 엔진 역할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과 혈액 속의 철분 수치를 반드시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목 앞쪽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앙증맞은 장기인 갑상선은 우리 몸의 천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태우는 든든한 보일러와 같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정상치를 벗어나 너무 과도하게 쏟아져 나오면 몸의 기초천이 전체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면서 피부 신경을 극도로 예민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작은 마찰이나 미세한 온도 변화에도 온몸의 신경이 날카롭게 반응하며 참을 수 없이 온몸이 근질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몸에 철분이 부족해져도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철분이 모자라면 신경에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들의 평형 상태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뇌는 아주 사소한 자극조차도 마치 피부를 칼로 긁어내는 듯한 심한 가려움 신호로 뻥튀기하여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오류를 일으킵니다. 특히 연세가 지긋하신 여성 어르신들 중에서 얼굴색이 유독 창백해 보이고 평소보다 쉽게 지치며 온몸이 벌레가 기어 다니듯 가렵다면 가장 먼저 철분 부족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김광식 어르신 역시 등 상부의 가려움과 함께 계단을 오를 때마다 헉헉거리며 내쉬던 가쁜 숨을 그저 체력이 떨어졌거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등 쪽 신경을 자극하던 그 무서운 원인을 명확히 찾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가려움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사으며 겪고 있는 그 가려움도 알고 보면 뱃속의 장기가 살려달라며 띄워 보낸 눈물겨운 편지일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매일같이 몸이 가렵다며 한시도 효자손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지인이나 사랑하는 가족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절박한 이야기가 어쩌면 그분들의 남은 생명을 구하는 가장 튼튼하고 동아줄 같은 생명줄이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글을 그분들께 공유해 주시어 어두운 밤바다에서 헤매는 그분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공유 버튼 터치 한 번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뻔한 누군가의 인생을 찬란한 빛으로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기적이 됩니다. 앞서 우리는 생명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폐와 혈액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섭고도 은밀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는지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정화조라 불리는 두 장기의 침묵 속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에 집중해 볼 차례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아 꽉 막혀버린 하수구처럼 끈적한 독소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을 만들어내는 간과 신장의 비극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 번째 항목의 결론부터 흔들림 없이 확실하게 선언해 드리자면 여러분의 손바닥과 발바닥 안쪽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난 것처럼 가렵다면 사태는 매우 심각합니다. 겉을 아무리 긁어도 시원해지지 않고 피부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듯한 이 기분 나쁜 가려움은 간과 담도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광식 어르신 역시 깊은 밤만 되면 손바닥을 거친 시멘트 벽에 미친 듯이 비벼댈 정도로 그 가려움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어르신의 피부 겉면은 갓난아이처럼 아주 매끄럽고 깨끗한데 도대체 왜 손바닥과 발바닥만 유독 이렇게 타들어가듯 가려운 것인지 도무지 그 원인을 알 길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현상의 원인은 바로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 간이 열심히 만들어내는 담즙이라는 특별하고도 독한 액체 속에 고스란히 숨어 있습니다. 본래 정상적인 담즙은 장으로 흘러들어가 소화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야 마땅하지만 간이 병들어 굳어지거나 담도가 꽉 막혀버리면 그 갈 곳을 잃고 맙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이 독한 액체는 결국 역류하여 우리의 맑은 혈액 속으로 거꾸로 솟구쳐 오르는 대참사를 일으키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담즙 속에 섞여 있던 아주 강력한 자극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온몸의 혈관을 무서운 속도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의학적 사실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병든 간에서 역류한 이 지독한 담즙은 단순히 혈액 속을 둥둥 떠다니며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끔찍한 성분은 기름에 아주 잘 녹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피부 밑에 얇게 깔린 지방층에 마치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어 버립니다. 그래서 겉피부에 아무리 얼음처럼 시원한 물을 들이붓고 씻어내도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그 뜨겁고 끈적한 가려움이 결코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약한 피부 안쪽에 아주 미세하고 거친 소금 가루가 깊숙이 박혀서 예민한 신경을 밤새도록 계속 긁어대는 것과 똑같은 끔찍한 이치입니다. 특히 하루 중에서도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 고통스러운 증상이 최고조에 달하여 잠을 깨운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 시간은 원래 우리 몸의 간이 하루 종일 쌓인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 가장 격렬하고 묵묵하게 일해야 하는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때 병든 간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면 처리되지 못한 독소가
댐이 터지듯 폭발적으로 늘어나 가려움도 함께 폭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보신 소변 색깔이 평소와 달리 짙은 콜라처럼 검붉게 변했거나 거울 속 눈자위가 노르스름하게 탁해졌다면 이미 간은 버틸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른 것입니다. 당장 병원에 달려가시어 의사에게 일반적인 간 수치 외에 ALP와 GGT라는 특수 항목을 반드시 꼼꼼하게 체크해 달라고 단호하게 요청하셔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낯선 이름의 수치야말로 숨어있는 담도의 치명적인 이상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항목의 결론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다시 한번 무겁고도 단호하게 선언해 올립니다. 양쪽 다리의 정강이와 발목 부근이 거울처럼 대칭적으로 똑같이 가렵고 값비싼 보습제를 아무리 듬뿍 발라도 전혀 소용이 없다면 사태는 심각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피부의 건조함이 아니라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신장이 피를 토하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처절한 비명소리입니다. 우리의 양쪽 허리춤에 자리 잡은 신장은 온몸을 돌고 온탁한 혈액 속에서 더러운 노폐물을 말끔히 걸러주는 아주 훌륭하고 정교한 생명의 필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이 필터가 낡고 듬성듬성 구멍이 나버리면 요독이라고 부르는 치명적인 찌꺼기들이 걸러지지 못한 채 몸 안에 무섭게 쌓여만 갑니다. 특히 우리가 두 발로 서서 걷는 중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이 무거운 독소들이 가장 많이 흘러내려 고이는 곳이 바로 다리 아래쪽 정강이 부근입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만 가려운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양쪽 다리가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미친 듯이 가려운 것이 이 병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신장의 기능이 뚝 떨어졌을 때 우리 피부에 생기는 가려움은 그 나타나는 양상조차도 일반적인 가려움과는 달리 매우 독특하고 끔찍합니다. 걸러지지 못한 요독이 몸속에 겹겹이 쌓이게 되면 우리 피 속에 녹아있는 칼슘과 인이라는 물질의 아슬아슬한 균형이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이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하고 날카로운 결정체들이 무수히 생성되어 피부 신경 주위에 쌓이면서 마치 고압 전류가 통하는 듯한 찌릿찌릿한 가려움을 지독하게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겨울철에 단순히 피부가 건조해서 살짝 긁고 마는 가려움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살을 도려내는 통증에 가까운 무서운 신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광식 어르신도 뒤늦게 병원에서 이 무서운 원리를 전해 들으시고는 그래서 내가 밤마다 내 살을 찢어 파헤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던 거구나 하며 무릎을 탁 치며 탄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새로 산 등산화가 발목을 옥죄어 다리가 가려운 줄로만 짐작하시고 엉뚱한 신발탓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묵묵히 일하던 신장이 이제는 더 이상 밀려드는 독소를 처리할 힘이 없으니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온몸으로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병이 물 위에 거품이 부글부글 생기고 한참이 지나도록 그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지 매일 아침 확인해 보십시오. 혹은 발등이나 정강이를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탄력 있게 살이 금방 차오르지 않고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푹 꺼진 채 한참을 머물러 있다면 이미 신장 기능에 무서운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이럴 때는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마시고 곧장 큰 병원의 신장내과를 찾아가 크레아티닌 수치와 인 수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고 매달리셔야만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허망하게 놓쳐버리면 나중에는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기계에 피를 걸러내야 하는 끔찍한 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남은 평생토록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가려움이라는 것은 그저 효자손으로 박박 긁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할 가벼운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무서운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몸속의 듬직한 장기들은 비록 입이 없어 말은 못하지만 가려움이라는 아주 특별한 언어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외침을 대수롭지 않게 무시해버리면 뱃속의 병은 눈덩이처럼 커지지만 반대로 그 조용한 말에 귀를 쫑긋 기울이면
우리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 간견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려졌던 눈이 번쩍 뜨이셨다면 지금 당장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마음을 굳게 먹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러한 무서운 신호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병마를 쫓아낼 수 있는지 그 생생한 실전 지침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저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남은 소중한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아주 중대하고 벅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이 내 몸에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장 무엇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제가 아주 구체적인 시간표를 짜 드리겠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겪으셨던 김광식 어르신도 제가 정성껏 내어드린 이 숙제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실천하시면서 결국 잃어버렸던 소중한 건강을 기적처럼 되찾으셨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단언컨대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들을 매일 실천하신다면 그 끔찍한 가려움의 지옥에서 충분히 벗어나실 수 있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흔히들 아는 것이 곧 힘이라는 옛말을 자주 쓰지만 얄궂게도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의학 앞에서는 아는 것을 묵묵히 실천하는 것만이 곧 생명을 연장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첫 번째 실천법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나만의 가려움 기록부 만들기인데 결코 거창하거나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에 걸려있는 탁상 달력이나 손바닥만 한 낡은 수첩 하나와 몽당 연필 한 자루만 머리맡에 조용히 준비해 두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딱 3가지의 중요한 사실만 잊지 말고 또박또박 적어 내려가는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중 도대체 몇 시쯤에 그 지독한 가려움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내 몸의 수많은 부위 중 유독 어느 부위가 살을 파고들 듯 가려운지, 마지막으로 그 고통의 강도가 1부터 10까지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솔직하게 기록하십시오. 여기서 1이란 아주 살짝 모기에 물린 듯 간지러운 정도를 말하며 씹은 밤새 단 1분도 잠을 자지 못하고 살을 찢어 발기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지옥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수첩에 매일 밤 11, 시만 되면 어김없이 손바닥이 불타듯 가려워서 팔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느낀다고 적혀 있다면 그것은 간이 피눈물을 흘리며 보내는 신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딱 일주일만 꼼꼼하게 기록하여 병원 진료실에 가져오시면 담당 의사는 여러분의 몸속 상태를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보듯 아주 투명하고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그저 막연하게 온몸이 돌아가면서 그냥 가려워요 라고 힘없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수십 배는 더 날카롭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두 번째 실천법은 늙고 지친 내 몸속 세포들의 지독한 갈증을 말끔히 해결해주는 아주 올바른 수분 섭취 방법입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이자 훌륭한 필터인 신장과 간이 그동안 쌓인 독소를 밖으로 시원하게 걸러내려면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반드시 풍부하게 필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겠다는 굳은 목표를 세우시되 절대 한꺼번에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늙은 신장에 갑자기 너무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오히려 무리가 가고 탈이 날 수 있으니 흔히 쓰는 종이컵 1컵 분량의 미지근한 물을 한 모금씩 아주 천천히 음미하듯 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적은 양의 물을 하루에 8번에서 10번에 걸쳐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것이 메마른 장기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수분을 보충하는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뜨자마자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지난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묵묵히 일하며 쌓인 장기의 독소를 시원하게 씻어내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으뜸 보약입니다. 우리 몸속의 깨끗한 수분이 항상 넉넉하게 채워져 있어야
끈적한 혈액 속에 둥둥 떠다니는 가려움 유발 물질들이 묽어지고 결국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켜주셔야 할 철칙은 텔레비전이 아무리 재미있더라도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모든 불을 끄고 따뜻한 이불 속으로 몸을 뉘어 눈을 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거대한 해독 공장인 간은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드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맹렬하고 활발하게 가동됩니다. 이 금쪽 같은 회복의 시간에 여러분이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거나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며 육체적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면 간 공장은 멈춰버리고 맙니다. 간이 제때 처리하지 못한 독소들은 결국 또다시 여러분의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넘쳐 흘러 살을 애는 듯한 가려움이라는 끔찍한 형벌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밤마다 유독 손바닥과 발바닥이 불에 타듯 가렵다면 그것은 지칠 대로 지친 간이 지금 나 너무 힘드니 제발 불을 끄고 좀 쉬게 해달라는 처절한 호소임을 잊지 마십시오. 혹여나 나이 들어 잠이 푹 오지 않고 뒤척이게 되더라도 일단 방의 불을 모두 끄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이불을 덮고 누워 계시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가만히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서 있을 때보다 간으로 흘러 들어가는 혈류의 양이 크게 늘어나 해독 작용을 돕고 손상된 장기를 회복시키는데 엄청난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앞에서 절대 주눅 들지 말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오시는 대부분의 선량한 어르신들은 그저 의사 선생님이 알아서 다 고쳐주시겠지 하고 마냥 순종적으로 기다리시지만 가려움증은 그 원인이 너무나도 방대하여 의사조차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제부터 내과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담당 의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또박또박 명확하게 여러분의 상태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제 몸의 가려움이 벌써 6주를 훌쩍 넘겨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으니 이것은 단순히 피부 겉면의 얕은 문제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디 피 검사를 하실 때 간 수치 중에서도 ALP와 GGT라는 항목을 꼭 포함해서 확인해 주시고 신장 수치에서는 크레아티닌과 인 성분을 꼼꼼히 봐주십시오. 라고 당당히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모를 피 속의 문제나 뱃속 장기의 악성 종양을 샅샅이 확인하기 위해 LDH 수치도 이번 기회에 함께 체크하고 싶다고 덧붙여 말씀하시는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결코 의사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지켜내는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행동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진료실을 찾으시는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가장 답답해하시며 자주 묻는 3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제가 직접 명쾌한 해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리 밤새도록 고통스럽고 가려워도 절대 손톱으로 긁으면 안 되는 것인지 눈물을 글썽이며 묻는 분들이 진료실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참지 못하고 피부를 긁어대는 행위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 시원한 물 대신 기름을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입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진 노인의 피부에 날카로운 손톱으로 상처를 내면 그 미세한 틈을 타고 외부의 흉악한 세균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어와 걷잡을 수 없는 더 큰 염증을 만듭니다. 정 참기 힘들 정도로 괴로우실 때는 냉장고에 넣어둔 아주 차가운 물수건을 꺼내어 가려운 부위에 가볍게 톡톡 대어 주시거나 얼음팩을 마른 수건에 겹겹이 싸사서 잠시 올려두십시오. 불타는 피부의 표면 온도를 단삼돼서 5도 정도만 살짝 낮춰주어도 가려움을 뇌로 전달하는 예민한 신경의 민감도가 거짓말처럼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잠시나마 피부를 진정시키고 나면 살을 파고들던 그 지독한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고 한결 편안해진 상태로 다시 잠자리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비싸고 좋은 수입 보습제를 듬뿍 바르면 지금의 이 끔찍한 가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느냐는 아주 안타까운 물음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말씀이지만 뱃속 장기의 내과적인 원인으로 인해 혈액이 오염되어 발생하는 이 기이한 가려움은 그 어떤 비싼 보습제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겨울철 찬바람에 피부 겉면이 살짝 마른 가벼운 증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맑아야 할 혈액 속에 무서운 독소가 가득 차올랐기 때문에 벌어지는 참사입니다. 피부 겉면에 아무리 비싸고 번지르르한 좋은 기름을 두껍게 발라본들 몸속 깊은 곳, 혈관에서부터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날카로운 신경 자극은 결코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보습제를 이것저것 바꾸느라 아까운 시간과 돈을 허비하시기보다는 바로 그 시간에 원인 장기를 찾아내는 정밀 검사를 단 한 번이라도 더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남은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올바른 최선의 선택임을 제 이름을 걸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가려움 말고는 평소에 밥도 잘 먹고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이것이 정말 큰 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느냐며 믿지 못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의 의문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제가 목이 터져라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진실이자 생명을 가르는 무서운 분수령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가려움은 우리 몸속 장기들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기 전에 띄워보내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절박한 경고장입니다. 만약 얼굴이 샛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오거나 배에 복수가 남산만하게 차오르고 숨이 가빠진 뒤에야 허겁지겁 병원을 찾으신다면 그때는 안타깝게도 이미 병마가 손 쓸 수 없이 퍼져버린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몸에 오직 가려움증이라는 단 하나의 신호만 조용히 켜져 있을 때 그 숨은 원인을 재빨리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끔찍한 병을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하늘이 주신 유일한 기회입니다. 자,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가 정성을 다해 말씀드린 이 4가지 훌륭한 실천법 중 단 하나라도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당장 시작해 보실 굳은 결심이 서셨습니까? 지금 당장 이 무서운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실천할 용기가 생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화면 아래 댓글창에 실천이라는 듬직한 2글자를 꼭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약속하며 남겨주신 그 굳은 다짐 한마디가 병든 몸을 털고 일어나 건강하고 빛나는 새 인생을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벅찬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신 훌륭한 분들끼리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따뜻하게 격려하며 응원해 주신다면 혼자 외롭게 병마와 싸우는 것보다 수백 배는 더 큰 힘과 위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리신 그 귀중한 생명의 결단을 저 역시 이곳 진료실에서 진심을 다해 두 손 모아 열렬히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김광식 어르신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오늘 길고 길었던 생명 연장의 간견을 벅찬 마음으로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힘없이 들어오셨을 때 김 어르신은 무려 3개월이 넘도록 밤잠을 설치며 손바닥과 발바닥을 피가 나도록 긁느라 지칠 대로 지친 앙상한 상태셨습니다. 그저 동네 피부과에서 지어준 약 하나만 굳게 믿고 고통을 생으로 버텨냈던 그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억울하다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던 그 애처로운 모습이 제 가슴에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스럽게도 김 어르신은 무서운 절망 앞에서도 결코 생명의 끈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를 믿고 끝까지 험난한 치료의 과정을 묵묵히 따라와 주셨습니다. 지체 없이 진행된 정밀 검사를 통해 우리는 신장의 요독 수치가 위험 수준으로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재빨리 확인해냈고 곧바로 치료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김 어르신은 저와 함께 꾸준히 식단을 관리하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병행하시며 예전에 정정하고 활기찼던 건강을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되찾으셨습니다. 이제는 한밤중에 괴로워하며 차가운 이불을 발로 걷어차는 일도 영영 사라졌고, 그토록 좋아하시던 험난한 산행도 다시 거뜬히 시작하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늙은 의사로서 환자가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볼 때면 이 직업을 평생의 업으로 삼은 것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이 깊고 거대한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모두도 김 어르신처럼 그 지긋지긋한 가려움의 늪에서 당당히 빠져나와 다시 평온하고 행복한 빛나는 일상을 온전히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게 나눈 이 생명줄 같은 이야기의 핵심을 절대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3가지 핵심으로 다시 한번 요약해 머릿속에 쏙쏙 박히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것, 피부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데 깊은 밤마다 손바닥과 발바닥 안쪽이 불에 타듯 뜨겁게 가렵다면 가장 먼저 간과 담대 무서운 병이 생기지 않았는지 의심하십시오. 둘째, 양쪽 다리의 정강이와 발목, 부근이 데칼코마니처럼 대칭적으로 나란히 가렵고 비싼 보습제가 전혀 듣지 않는다면 신장의 해독 능력이 망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둘러 점검하셔야 합니다. 셋째 등 상부와 양쪽 날개뼈 사이 깊숙한 곳이 찌릿찌릿 가렵고 걷거나 숨이 찰 때 그 고통스러운 증상이 유독 심해진다면 폐 안쪽에 자리 잡은 치명적인 종양의 신호일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숫자 하나만큼은 남은 평생 동안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건강 지표로 가슴속 깊이 굳게 새겨주시기를 눈물로 당부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6이라는 숫자인데, 알 수 없는 가려움이 발생하고 6주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도무지 차도가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얕은 피부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마시고 내과를 찾아가 몸속 장기를 들여다보는 정밀 검사를 샅샅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 6주라는 시간 앞에 여러분이 내리시는 빠르고 지혜로운 결단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수십 년 여생을 송두리째 좌우할 가장 귀중한 골든타임이 될 것임을 의사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어르신 여러분, 가려움이라는 것은 병든 우리 몸이 참아 소리내어 비명을 지르는 대신 여러분에게 살며시 띄워보내는 아주 정중하고도 눈물겨운 편지입니다. 부디 이 간절한 편지를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며 무심코 구겨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어리석고 뼈아픈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운 이 귀중한 의학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늙고 지친 몸이 조용히 건네는 말에 아주 조금만 더 따뜻하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병만은 멀리 달아나고 건강은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이할 눈부시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일배고 새를 넘긴 이 늙은 의사 역시 제가 머무는 진료실 한 구석에서 마지막 숨을 다하는 날까지 항상 최선을 다해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정성을 다해 올린 이 둔탁한 강연이 고통받는 여러분의 남은 삶에 작은아마 따스한 희망의 빗줄기가 되었기를 가슴 깊이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제 이야기에 귀를 열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훌륭하신 어르신 여러분께 진심을 다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고개 숙여 올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든든하게 지켜줄 소중한 건강 정보를 가득 안고 다시 찾아뵐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무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